돈이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70세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신 그분은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모으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와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주변에서 비슷한 고백들이 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은 한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돈은 모았는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와서 돈보다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르는 사이에 잃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특히 오늘 이야기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안다면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가난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노후를 괴롭게 만드는 7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 차가운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차례상을 차리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큰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는 저희가 차례상을 준비할게요. 연세도 있으시고 관절도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편히 쉬세요.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말 한마디가 70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서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지만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채소 가게를 물려준 뒤로 자녀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편히 쉬세요. 병원은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용돈은 매달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말마다 배려가 묻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특히 가슴 아픈 건 손주들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에요. 할머니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요즘 세상 잘 모르시니까 그냥 TV나 보고 계세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IMF 시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떠난 후에도 홀로 새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큰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다리 수술도 미뤘고 작은 딸 유학 보내려고 땅도 팔았습니다. 며느리 시집 올 때 양가 상견례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벌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수록 오히려
제 존재는 작아진다는 것을. 얼마 전 큰며느리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어머님, 요새는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던데요. 거기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난 아직 그런 데 갈 나이가 아닌데.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주름진 손등이 마치 남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장에는 5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가게를 물려주지 말걸. 내 일을 계속할 걸. 경제권을 놓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아침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돈이 있는데 왜 일이 서러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보다 더 서러운 건 바로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경제권을 넘기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존재 가치입니다. 5억이란 돈이 사라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30년간 채소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IMF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지켜냈던 돈이었죠. 하지만 믿었던 지인의 배신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제게 투자를 권했죠. 순자 씨,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되나? 그렇게 돈 굴리지 말고 여기 한번 투자해봐.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고 수익률이 연 15%야.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기회가 왔다고. 평생 한 번도 주식이나 투자는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고, 은행 금리로는 물가 상승도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죠. 투자 설명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벽에 걸린 대기업 로고들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 만에 회사는 폐업했고, 직원들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회사 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뒤였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투자를 권했던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다른 지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투자야. 욕심이 과했지. 자식들 얼굴에 먹칠했네.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정을 나누며 살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제가 채소 가게 할 때는 매일 아침 무난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 저렇게 쉽게 넘어가는 걸 보면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자녀들에게는 아직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사기를 당했을 리가 없다며 비웃을까봐. 이제 엄마 혼자 살게 하면 안 되겠다며 요양원을 알아볼까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손주들 유학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제 어쩌나 하며 실망할까봐.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인간관계의 상실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친구도, 이웃도, 신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수익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달콤한 말, 믿을 만한 지인이 권하는 투자 기회. 이런 유혹 앞에서 잠시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의 따뜻한 인사, 친구와 나누는 점심 식사,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반가운 얼굴들. 이런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산이 아닐까요? 무릎이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했고,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나르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죠. 아플 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괜찮아. 이 정도 통증은 파스 하나로 충분해. 그렇게 미루고 미뤄온 병원행.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관절이 거의 다 망가졌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있지만 그걸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자니 또다시 이제 혼자 살면 안 되겠다는 소리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창 친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강제로 입원시켰어. 다리가 불편하다고.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그래도 소용없더라고. 그래서 아픔을 숨깁니다. 매일 아침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도와주려 했지만 민망해서 그냥 택시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굽은 허리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되었을까요? 요양병원에서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 벌 때는 몰랐어. 건강이 최고란 걸. 지금은 돈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젊었을 때는 건강을 돈 주고 팔았는데 늙어서는 돈 주고 건강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더라.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면서 번 돈으로 병원비 다 쓰고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은 돈으로 우울증 약 사 먹고 있지. 퇴직금으로 수술했더니 바닥났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 투자로 만들어진다는 걸. 젊었을 때 잠깐의 휴식,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달만 더 일하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걸어요.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가요. 점심시간은 꼭 지켜요. 그리고 산책도 하고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야근과 스트레스가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중에라는 말로 운동과 검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은 돈보다 소중한 우리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한때는 이 식탁에 5개의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세 아이, 그리고 저.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네요. 이제 이 식탁에는 하나의 식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식빵 한 조각. 그게 전부입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이 정막을 견디기 위한 핑계일 뿐이죠. 복지관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울증이라니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IMF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꿋꿋이 버텼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주 눈물이 납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면 더 심해져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와 마주보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를 함께 듣는 것, 반찬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본 젊은 부부가 생각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죠. 당신은 왜 이렇게 반찬을 안 먹어? 건강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야지.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저도 한때는 저런 잔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잔소리를 들어줄 사람조차 없네요. 요양원에 계신 김영숙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말동무가 없어서 힘든 거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나?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바빴던지,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핑계대고,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해도 다들 연락이 끊겼더라고. 맞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네요. 채소 가게 할 때는 매일 보던 사람들인데, 가게를 그만두고 나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카톡을 보내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은 있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죠. 통장에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말동무를 살 수 없더군요. 비싼 음식을 시켜 먹을 수는 있지만 맛있다는 말 한마디를 나눌 상대가 없으면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행복해 보이는 노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태극권 동호회 모임을 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독서 모임에 나가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매일 오후 3시에 차 한 잔씩 마시며 수다 떨어요.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세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 친구와의 약속은 없나요? 부모님께 전화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웃과 인사를 나눈 지는 또 얼마나 되었나요? 인간관계는 통장처럼 모아둘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 통장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돈은 언제든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끊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잇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빈곤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젊어 보인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되었고, 할머니라는 호칭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 시작했죠. 얼마 전 피트니스 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이 운동은 위험하실 수 있어요. 실버반을 추천드립니다. 난 아직 그런데 갈 나이가 아니에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결국 허리를 다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아직은 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지하철에서는 더 서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 아직 할머니 아니에요. 하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주름진 손. 시간은 이미 저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손주들과의 대화입니다. 할머니는 왜 카톡을 못해요? 할머니, 유튜브도 못 봐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로 남습니다. 배우려고 해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버튼도 너무 작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보낸 이모티콘을 못 알아봤다고 한참을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손주들과 연락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스마트폰 교육을 추천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도 잘 살았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쳤죠.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배우다가 실패할까봐, 손주들 앞에서 더 초라해질까봐.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고 손가락으로 재빨리 무언가를 입력하고,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젊은 사람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지. 근데 손주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혼자 남는 거야.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부정하니까 더 힘든 거지. 나는 이제 당당하게 말해. 난 할머니야. 근데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래?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었다는 걸.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젊은 척하려 노력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실버 요가 수업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를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느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계시진 않나요? 젊음을 지키려다가 정작 소중한 관계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듦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문해교실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그분은 70년 동안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일만 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평생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만 찍고 살았어요. 그런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혼자서도 서류를 쓸 수 있어요. 손주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관 문해교실에서 만난 또 다른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버스 번호도 읽을 수 있고, 약봉지에 적힌 설명도 볼 수 있고, 이제야 진짜 독립한 것 같아요. 82세에 수영을 시작하신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는데 걷기는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수영장에 갔지. 처음엔 다들 말렸어.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근데 지금은 자유형까지 할 수 있어요. 춤을 배우기 시작한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주일에 3번 댄스 수업에 가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약도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니까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 북클럽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입니다. 책을 읽으니까 손주들이랑 대화할 게 많아졌어요.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 오면 진짜 배우는 기쁨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려요. 제가 도움을 주는 건지, 제가 더 힘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안아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봄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악기를 배우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묻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93세의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 지금까지 70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7가지 깨달음을 들어보았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는 고백. 경제권을 놓치면서 잃어버린 자존심의 이야기. 평생 모은 돈과 함께 사라진 신뢰관계. 건강을 돈과 맞바꾼 대가로 찾아온 고통. 텅 빈 식탁 앞에서 마주한 쓸쓸한 진실. 나이 듦을 인정하지 못해 겪은 아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곁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세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녁은 부모님과 함께 보내보세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건강이 허락된다면 오늘부터 10분이라도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수강 신청을 해보세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는 엄지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황금빛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